자, 5강 밑줄의 의미 갑니다. 지금 우리가 주제를 쭉 돌파했고 주제 중에서 밑줄의 의미만 별도로 뺀 건 얘가 어렵기 때문이야. 근데 기본 틀은 주제에서 그대로 가는 거지. 그래서 여기 보면 알겠지만 판서도 그대로 있어. 자, C가 B가 되는 숙제. 그러면 숙제 잘 나오면 C가 B가 돼. 수업을 잘 들으면 B가 A가 되는 거야. 자, 밑줄은 기본적으로 주제에서 출발하는 거야. 잘 봐. 자, 여기까지 왔어. 결국 1등급, 2등급은 밑줄, 빈칸, 낱말이 결정짓는데 칠판. 자, B한테 야 얘들이 어떻게 다르냐고 물어보면 B는 얘는 해석이 잘 되니까 답이 보이고 얘는 해석이 안 되니까 답을 못 고르겠어요. 즉 B는 항상 해석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봐. 이번 수능이 어려웠다지만 이번 수능이 어려워진 건 뭐 때문이야? 지문의 해석이 어려워진 거야. 중요 정보는 그대로 있었다니까. 똑같지.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내가 자꾸 점수가 움직인다라는 건 해석에 기반한 문제풀이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엄청 높은 거야. 이제 알겠지? 그러니까 난이도의 변화. 그러니까 수능에서 뭐 난이도의 변화를 말하는데 그건 전부 다 뭐야? 해석의 관점이야. 중요 정보의 위치는 전혀 바뀐 적이 없어. 다시 한번 보여줄게. 칠판. 자, A는 어떻게? 기출 코드하고 유형별 풀이의 관점에서 보면 얘들은 거의 다 똑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지. 이 느낌이 나야 돼. 그래서 그냥 내가 바라는 건 쉬운 문제를 제대로 풀면 어려운 문제도 버틸 수 있다. 뭔지 알겠지? 칠판. 자, 우리 배웠었어. 3강의 1번에서 뭘 배웠냐면 주제를 제대로 공부하면 밑줄의 의미, 낱말, 빈칸이 다 해결된다고 배웠었어. 자, 그래서 봐봐.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칠판. 자, 우리가 창의성에 대해서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데 뭔 착각이냐면 하나의 뛰어난 아이디어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착각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 뭐라 했어? 그냥 수많은 평범한 아이디어가 중요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3강에 1번 했잖아. 그러면서 자, 주제라는 건 한 지문에 예를 들면 두 개가 있을 때 무조건 한 지문의 주제는 하나니까 힌트가 두 개가 있어도 얘든 같은 말이야. 성격이 좋다고 인포뮬러는 같은 말이잖아. 그럼 밑줄은 뭐야? 힌트 하나를 좀 줄이는 거야. 뭔가 비유적이고 함축적으로 이렇게. 법 없이도 살다. 그럼 뭐야? 저 새끼는 법이 없어야 되나? 뭐 이렇게 느낄 수도 있잖아. 근데 이게 헷갈리면 그냥 이대로 풀면 되잖아. 두 개는 똑같으니까. 한 지문에 하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데 왜 이걸 보고 있냐고. 그냥 이걸로 풀면 되지. 선택지에서 이걸 고르면 되잖아. 빈칸도. 아니 정보가 없잖아. 그럼 이걸 아예 정보가 없다고 생각하면 되지. 한 지문의 주제는 하나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어. 뭔 말인지 모르겠어. 상관없어. 선택지에서 이걸 골라. 왜? 한 지문의 주제는 하나니까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낱말은 반이어잖아. 성격이 좋다 플러스야. 여기는 예의가 없다 마이너스야. 같아야 되잖아. 그럼 틀린 거지. 잘 봐. 그러면 자, 이때 이 문제 어떻게 했어? 선생님 주제가 2번 나왔네요. 하나의 뛰어난 아이디어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심플 평범한 아이디어가 많이 있으면 그걸로 해결 가능하다 이거였잖아. 칠판. 자, 밑줄로 변형은 어떻게 한다? 주제와 의미는 같은데 엄청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있는 부분에 밑줄을 긋는다니까? 아까 뭐야? 법 없이도 살살합니다 이런 거지. 그럼 이때 어디 걷어? 원 실버 블릿. 그 뭐야? 하나의 은색 탄환 이거잖아. 근데 이게 뭐야? 실제 의미는 하나의 뛰어난 아이디어하고 똑같다고.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이 세상에 없잖아. 그러면 하나의 은색 탄환 이게 뭘까? 이렇게 읽을 필요가 없다니까? 그렇잖아. 하나의 은색 탄환이 마법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뭔 말이야? 하나의 멋진 아이디어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착각입니다. 같은 말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은색 탄환이 뭐지? 생각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냥 주제를 찾으면 되지. 이해돼? 이 느낌으로 연습을 했잖아. 칠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봐봐. 밑줄은 그냥 빈칸처럼 풀면 돼. 빈칸하고 똑같이 풀면 돼. 단 요 빈칸이란 요 두 글자를 뭘로 바꾸면 돼? 밑줄로 바꾸면 되잖아. 이렇게 하면 우리가 밑줄하고 다음 주에 빈칸 할 때 이렇게 풀면 되잖아. 그러면 21번 밑줄은 뭐하고 똑같다? 빈칸하고 똑같다 이렇게 풀면 되지. 이해돼? 그러니까 봐봐. 아니 이 부분을 그냥 모르겠다 이렇게 풀어버리라고 그냥 빈칸처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주제 찾아서 풀면 되잖아. 주제 찾아서. 아니 여기서 내가 실버 블릿을 어떻게 아냐고. 그러면 이걸 글쓴이가 물어봤다는 건 뭐야? 그냥 주제 찾아라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 뭔지 알겠지? 그 인식을 갖는 게 우선 제일 중요해. 그러면 결국은 뭐다? 밑줄은 빈칸처럼 풀면 돼. 자, 밑줄 포함한 문장을 먼저 읽고 선택지까지 활용해서 목표를 잡아. 밑줄하고 선택지를 이용해서 목표를 잡아. 이게 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나는 옛날에 어떻게 풀어줬냐면 주제와 재진, 주제 찾고 재진술, 주제 찾고 재진술 이렇게 풀어줬거든. 근데 내가 수업을 하다 보니까 쟤가 그렇게 잘하는 애가 아니야. 근데 밑줄하고 빈칸을 절대 안 틀려.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내가 문제 푸는 걸 옆에서 봤어. 그때 어떻게 풀어? 이걸 하더라고, 걔는 항상. 너 왜 이걸 하냐 그랬더니 지는 이렇게 하면 답이 잘 보인대.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다 개인 참석을 하면서 깨달은 거라니까, 애기들을.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A의 특징을 다 모아서 너한테 전해주는 거라고, 내가. 이쁘게 정리해서. 칠판. 근데 걔는 지가 이걸 한 걸 모르더라고. 그냥 공부 잘하는 애들은 지도 모르게 그런 습관이 생겨 있는 거라니까. 칠판 봐. 자, 밑줄 포함한 문장과 선택지를 이용해서 목표를 잡아. 말했잖아. CCTV를 보고 키가 크고 뚱뚱한 남자 이렇게 잡아야 된다고. 자, 근데 이 목표는 주제하고 아주 밀접하게 돼 있어. 말했잖아. 밑줄하고 빈칸은 어디 뚫는다? 주제에 뚫는다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봐봐, 목표를 잡아. 그럼 예를 들면 빈칸으로 따지면 4문제 중에 2-3문제는 목표가 잡혀. 한두 문제는 안 잡혀. 그럼 얘는 어떻게 해? 그냥 주제 찾고 재진술. 그냥. 왜? 밑줄하고 빈칸은 무조건 주제에 뚫릴 거니까. 그렇지? 근데 왜 이게 무조건 걸려? B는 다시 한번, 출제자는 B를 틀리게 해야 되잖아. B는 항상 눈으로 해석을 열심히 해. 막 해. 그리고 답을 고를 때 지가 본 적이 있는 단어를 고르게 돼 있어, 무조건. 그래서 100% 재진술이 걸려. 뭔지 알겠지? 그러면 선생님, 재진술이 점점 강력해지면 우리는 어떻게 버텨야 되나요? 소거법으로 버티면 돼. 뭔 말이냐면, 영어는 아주 쉬운, 답이다! 이런 느낌이 있는 문제가 쉬운 문제야. 즉, 명백한 정답을 보여주는 쉬운 문제. 근데 어려운 문제는 뭐야? 답이 안 보여. 왜? 재진술 때문에 주로 안 보여.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오답 4개를 지우면 돼. 이게 소거법이야.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잘 봐.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는데 다음 중에서 빨강색을 고르시오. 그러면 1학년 때는 여기 5번에 빨강이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세상 멍청이 A, B도 5번이다 이렇게 풀었다고. 근데 3학년 때는 어떻게 돼? 여기에 빨강이 안 나오고 뭐가 나와? 주황색이 나온다고. 주황은 빨강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야, 답이 안 보이잖아. 주황은 빨강이 아닌데 이러고 있는 게 B야. A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 문제는 소거법을 쓰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을 봤더니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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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이야. 요 4개는 아니네, 이렇게 푸는 거지. 검정보다는 주황이 더 빨갛다,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뭔지 알겠지? 이런 걸 잘해야 돼. 됐고, 만약에 연결사가 나오면 세상 땡큐. 연결사의 언어적인 약속만 물고 늘어지면 되니까 갑니다. 칠판. 1번의 별표. 1번 자세히 하고 2번, 3번, 4번은 빠르게 할 겁니다. 항상 첫 번째 문제를 자세히, 그리고 나머지는 빠르게. 왜? 다 똑같으니까. 갈게요. 잘 봐. 여기를 막 읽어. 근데 출제자는 매력적인 오답을 만들 거잖아. B를 위해서. B는 어떻게 풀어? G가 있고 그 단어가 있는 선택지를 골라. 이걸 명심해야 돼. 따라서 웍이란 단어 또는 아이스가 보이면 뭐야? 매력적인 오답일 가능성이 높다를 기본 틀로 알고 있으라고. 그래서 그냥 헷갈리면 뭐야? 칠판 봐. 헷갈리면 요 밑줄은 요즘 어차피 핀트를 안 주니까 그냥 빈칸이라고 생각해보면 돼. 그럼 뭐야? 저기에는 주제가 들어간다 이렇게 풀면 된다고. 됐지? 칠판 갑니다. 자, 너무너무 중요한 기출코드 하나만 확인할게. 자, 자기가 오늘 1번 문제를 풀 때 이걸 못 느꼈으면 B야. 지칭어 플러스 부정적 가치 판단을 이용해서 풀었어요 라고 해야만 A야. 해볼게. 이게 관역의 한 가운데를 맞은 학생의 특징이야. 선생님, 저 1월달엔 이렇게 할 거고요. 2월달엔 이렇게 할 거고요. 3월달엔 이렇게 할 거예요. 그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 그럼 이게 연결되려면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 그러나가 있어야 된다. 선생님, 저 1월달엔 이렇게, 2월달엔 이렇게, 3월달엔 이렇게. 그러나 그 계획은 실현이 안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라고. 따라서 지칭어 플러스 부정적 가치 판단이 나오면 그 앞에 무조건 뭐가 있다? 그러나가 있다를 그냥 공식으로 외라고. 봐봐. 내가 모든 문제를 공식으로 아주 규격화해서 알려주잖아? 그럼 애기들이 야, 너무 저렇게 막 규격화해서 공부하는 거 아닐까? 아니야. 너는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해줘도 시험장 가면 이걸로 풀어 무조건. 아예 몸에 뱉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주잖아? 그래야 해석이 5대5가 돼. 근데 내가 이걸 5대5로 해주잖아? 그럼 너는 시험장 가면 다시 해석 100% 풀어버려. 뭔지 알겠지? 해석은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해도 50%를 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예 해석을 안 할 거야 이 느낌으로 하면 50이라고 보면 돼. 그치? 칠판. 자, 그럼 이게 CCTV야. 자, 여기서 범인의 특징이 다 나와 있어. 자, 지문의 단어가 200개가 있어. 그 중에서 중요한 정보에 대한 목표를 여기서 잡는 거야. 키가 크다, 뚱뚱하다, 남자다, 슬리퍼를 신었다 이런 특징을 잡는 거지. 해볼게. 칠판.
자, 우선 밑줄 먼저 분석해 볼게요. 밑줄 포함한 문장. 자, 저걸 읽었어. 바로 뭐가 느껴져? 떼쉬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저걸 보는 순간 복습한 사람 바로 뭐가 떠올라? 칠판? 아, 나 예시의 친구들 다 외지 이게 떠올라야 돼. 콜론, 세미콜론, 대시, 임팩트, 인디드, 예시, 환원이 나오면 얘는 예시의 친구들 이렇게 묶어버려야 돼. 자, 예시는 언제 써? 칠판 봐봐. 내가 현섭이한테 막 이야기를 해. 근데 현섭이가 표정이 뭔 소리지? 막 이래. 그럼 내가 어떻게? 예를 들어. 즉 예시는 언제 쓰는 거야? 내가 중요한 내용을 말했는데 말하고 보니까 이게 너무 어렵고 추상적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아, 미안해. 쉽고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말할게. 이렇게 되는 거야. 잘 봐봐. 여기서 엄청 중요한 원리가 나와. 아까 말했잖아. 밑줄은 주도 어디에 뚫어? 아까 말했잖아. 실버 분립 이런 것처럼 뭔 소리인지 모르는데 뚫는다 했잖아. 따라서 밑줄하고 빈칸은 주로 어렵고 추상적인 내용의 밑줄을 뚫어. 그럼 얘는 당연히 어디 앞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얘 앞에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 뭔지 알겠어? 그래서 밑줄하고 빈칸은 뒤에 얘가 붙어. 이해했지? 왜 그런지? 근데 봐봐. B 같은 애들은 어떻게 되냐면 B는 뭐야? 해석을 하다가 해석이 잘 되면 넘어가고 해석이 안 되면 세게 읽잖아. 그럼 생각해봐. 이런 걸 만나잖아? 그럼 B는 어때? 거기를 계속 읽고 있어. 왜? 해석이 안 되니까. 근데 이걸 갖다 이미 알고 있는 A는 어떻게? 얘를 만났을 때 바로 뒤를 알고 있다. 이 차이가 엄청 큰 거야. 이해되지? 뭔 말인지? 칠판. 갑니다. 그래서 이걸 딱 만났을 때 B는 해석이 안 되네? 다시 한번 읽어야지 이게 B야. A는 이런 걸 만났을 때 생각해봐. 아쉬운 건 봐봐. 너희들이 아쉽냐? 너희는 아쉽잖아. 봐봐. 내가 말을 했어. 근데 너희들이 표현이 멍청해. 그럼 내가 다시 설명하잖아. 왜? 아쉬운 건 나니까. 아쉬운 건 글쓴이지 독자가 아니라고. 지가 써놓고도 이 표현이 좀 어려운 것 같잖아. 그럼 무조건 다시 이렇게 쓰게 돼 있다. 선생님 근데 뒤에 이게 없어요. 그럼 뭐야? 오답률 1등이니까 별표 치고 도망가면 된다니까 그냥. 간단한 거야 제발. 그래서 얘들이 나오면 어떡해? 뒤에 얘가 나오겠거니 하고 가라고 그냥. 근데 얘가 안 나오면 그냥 별표 치고 도망가면 돼. 왜? 오답률 3등 안에 들어갈 거니까 이렇게 보라고. 3개 다 틀려도 1등급이니까. 됐지? 1, 7, 8 갑니다. 자 얘가 나왔어. 그 말은 뭔 말이야? 이게 존나 중요한 말인데 너희들 모르지. 내가 쉽게 설명해 볼게 이거야. 자 읽어볼게. 얘는 뭐라고 읽어야 돼? 이꼴 이렇게 읽어야 돼. 이꼴. 예시처럼 칠판. 뭐가 나왔어? either A or B가 나왔어. 즉 밑줄의 의미는 형태상 어떤 느낌이 나야 돼? 이런 느낌이 나야 된다. 이것도 엄청 중요한 힌트야. 범위는 특징 뭐다? A 또는 B라는 양자택일의 이런 형태가 나올 거다. 왜? 대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야? either A or B의 느낌이 날 거다는 걸 이미 예상한 상태야. 됐지? 칠판 갑니다. 자 이번엔 선택지 볼게요. 선택지를 딱 보는 순간 이거 6강에서 지난 시간에 했는데 이 느낌이 나야 돼. 아예 똑같아. 자 말했잖아. 봐봐. 엄청 간단한 거야. 이해해봐. 출제자는 B가 틀려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B를 꼬셔야 돼. B를 꼬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정답하고 엄청 비슷하게 생긴 매력적인 오답을 만들어야 돼. 이걸 거꾸로 뒤집어봐. 그럼 어떻게 돼? 우리는 봐봐. B는 어떻게 되는 거야? B는 춤을 딱 읽고 나서 1번하고 5번이 비슷하네? 다시 읽어야지 이렇게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아예 출발을 여기서 하잖아. 그럼 어떻게 돼? 1번하고 5번이 비슷하네?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정답이고 하나는 매력적인 오답이겠네?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냥. 이게 객관식의 치명적인 한계라고. 그러니까 출제자는 이걸 만들어 놓고 엄청 뿌듯했을 거 아니야. 왜? 5번으로 못 오겠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봤잖아. 이걸 어디서 봤어? 6강에 4번에서 봤다니까. 과학, 지속 가능성. 그럼 뭐다? 이런 생김새가 나왔다라는 건 2번하고 5번이 비슷하네? 하나는 정답이고 하나는 매력적인 오답이겠네? 왜 이렇게 만들었어? B가 지문을 읽었으면 B 눈에는 뭐가 기억이 나? 이렇게 기억이 남을 거라고. 따라서 서스테이너블이 기억이 날 거니까 뭐야? 아, 이 새끼 B는 이걸 찾겠지? 자, 그럼 이렇게 주면 2번으로 가겠지? 이렇게 만든 거라고. 답은 5번인데. 그래서 명심하면 돼. 출제자는 B를 틀리게 해야 돼. B를 틀리려면 뭐야? 정답하고 비슷한 매력적인 오답을 만들어야 돼. 그걸 알고 있다면 어떻게 출발해? 선택지에서 비슷하게 생긴 선택지를 2-3개를 고르고 걔가 정답과 매력적인 오답이다라고 출발해보면 된다니까. 이건 다 검증이 된 거야. 객관식의 치명적인 한계라고. 칠판. 그럼 생각해봐. 자, 1번도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면 이게 뭐야? 선택지에 이렇게 2번이나 나왔다라는 건 이게 지문에 이렇게 있을 게 이미 예상이 된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었겠지. 뭔지 알겠지? 그럼 B가 지문을 읽었어. 그럼 B는 열심히 눈으로 해석을 해. 그리고 서스테인을 엄청 봤어. 그럼 선택지에서 뭘 고르겠어? 서스테인 있는 걸 고를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있으니까 뭐야? 1번이 아니면 5번이네? 다시 읽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제발. 됐지? 그래서 우리가 선택지에서 뭘 느꼈어? 우리는
선택지에서는 아, 여기서 무슨 지속 가능성이 핵심 소재겠구만 까지 느껴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뭐야? 완전히 좋은 출발을 한 거야. CCTV를 분석한 거야. 자, 이 글의 소재는 지속 가능성이야. 그리고 밑줄은 주제인데 그 주제라는 건 A 또는 B라는 형태로 나와야 돼. 까지 잡았어. 이제 들어갑니다. 칠판. 자, 이제 뭐만 읽으면 돼? 첫 주연급만 세게 읽으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정보가 나올 거야. 자, 첫 문장 읽어. 잘 봐. 자, 우리는 선택지를 갖다 1번하고 5번으로 압축했지. 이제 티키타카야. 그러니까 티키타카가 뭐야? 축구할 때 이렇게 짧은 패스를 주고받는 걸 티키타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똥볼로 뻥 차는 게 아니고 짧은 패스를 주면서 이렇게 주고받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선택지가 패스를 했어. 뭘로? 야, 서스테이너블 얘기가 나올 거야. 근데 1번하고 5번이 서스테이너블 지속 가능성 관점에서 똑같으니까 네가 집중할 건 양극단 사이의 균형 얘기가 나오면 1번으로 가고 실패는 종말을 의미한단 말이 나오면 5번으로 가. 이렇게 목표를 잡았잖아. 이게 이제 뭐야? 패스가 들어간 거야. 그럼 이 패스를 받고 지문을 읽으면 어떻게 돼? 지문이 뭐라고 반응해? 지문은 다시 패스를 해줘. 어떻게? 야, 나 익스트림을 찾은 것 같아. 이렇게 반응을 해준다고. 자, 블랙 앤 화이트. 검은색과 흰색이잖아. 세상은 검은색과 흰색밖에 없다는 거야. 그럼 이게 뭐야? 바로 양극단이잖아. 익스트림이잖아. 그래서 저 문장을 보는 순간 세상은 검은색과 흰색으로만 구성이 된 거야. 이게 바로 뭐야? 양극단이지. 익스트림이라고. 그러면 자, 티키타카야. 이걸 보는 순간 1번에 있는 이 단어가 들어와. 그럼 답이 1번인가? 그러면 밸런스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극단 사이의 균형이니까 밸런스를 잡아준다. 균형을 잡아준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이제 나의 목표는 뭐야? 밸런스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나는 요로 패스를 뭘 해줘? 밸런스를 목표로 패스해 주는 거야. 그럼 나는 지문에서 뭘 읽어? 밸런스. 균형. 그럼 여기서 나와. 컴프로마이즈가 뭐야? 타협하다야. 그잖아. 서로 좀씩 양보한 걸 타협이라 하잖아. 이걸 균형 잡다 이렇게 보는 거지. 타협하다. 야, 세상은 검정색이어야 돼. 야, 세상은 흰색이어야 돼. 타협하면 어떻게 돼? 회색으로 타협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검정색하고 흰색 말고 회색이 있을 거다. 그리고 그게 핵심 일반적인 세상의 원칙이다 이거야. 생각해봐. 내가 선생을 뽑거나 조교를 뽑을 때 와, 너무 마음에 들어. 전혀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경우는 없다니까. 그냥 비슷비슷한데 이 사람은 60점, 이 사람은 50점. 그럼 60점을 뽑는 거지 내 입장에서는. 칠판. 됐지? 자, 그러면 B를 1번으로 아주 잘 유혹하고 있는 상태야. 나름 논리적이잖아. 지금 내가 억지 쓰고 있는 건 없잖아. 그렇잖아. 지금 내가 말하는 과정에서 1번으로 잘 가고 있다는 자연스러움이 느껴지잖아. 논리적으로. 칠판. 잘 봐. 즉, 야, 네 진보야 보수야. 나 정치 관심 없는데? 야, 너 나 사랑해 나 미워요. 나 너한테 관심 없는데? 야, 착해 나빠. 글쎄, 난 착할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건 중간이 있다는 거야. 중간이. O하고 X만 말하지 말고 세모가 있다라는 거지. 100이야 0이야 이게 아니고 50도 있다라는 거라고. 세상은 항상. 칠판. 잘 봐. 근데 이상해. 분명히 양극단 사이에 50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뭐야? 극단 사이의 밸런스 이게 자연스럽고 넘쳐. 지금까지는. 근데 여기서 두 가지가 이상해야 돼. 잘 봐. 칠판. 야, 세상은 검정과 흰색으로만 구성된 게 아니고 검정과 흰색 사이에 중간지대가 있어. 이거였잖아 지금. 그러니까 뭐야? 극단 사이의 밸런스 너무 자연스럽잖아. 라고 느끼면 B야. 지금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 왜 저렇게 논리적이지 않지? 저 사람은 주장이 이상한데? 두 군데에서 이렇게 느껴야 돼. 어디야? 칠판. 분명히 내가 뭐라 했어? 야, 밑줄은 그 대시를 이용해서 여기는 내용이 A 또는 B라는 형태로 나와야 된다 했고 선택지에서 지속 가능성의 핵심 소재를 보여줬다 했잖아. 그러면 선생님 지속 가능성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우선 첫 번째 이상해요. 두 번째. 아니 선생님 A 또는 B 형태라며요. either A or B라며요. 그러면 검정색 또는 흰색 이렇게 돼야지 회색이 들어가면 안 되지. 양자택일해야 되는데. 라고 이상하다고 느껴야 돼. 지금 선생님이 목표로 한 거하고 읽은 게 안 맞아요.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이 고민이 저절로 가게 돼 있어. 그럼 역접이 나와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라고. 왜? 안 맞으니까 지금 내용이. 근데 봐봐. 여기서 세상은 모든 게 다 예시 인용한 역접 대조야. 근데 이걸 보여주면 B가 맞아버리잖아. 그래서 오늘 수업의 핵심 뭐야? 예시 인용하고 역접 대조를 생략한다. 이게 다야. 자, 그러면 여기서 역접이 보여야 돼. 그러나가 보여야 돼. 칠판. 아까 했던 거야. 다시 한번 할게.
지칭어 플러스 부정적 가치 판단의 기출코드는 뭐다? 1월 달에는 이렇게 할 거예요. 2월에는 이렇게 할 거예요. 3월에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그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낮겠죠? 이렇게 되는 거라고. 즉 지칭어 플러스 부정적 가치 판단이 나오면 앞에 뭐가 생략됐다? 그러나가 생략됐다. 야, 지금 뭐라 했어? 지금 이 사람이. 야, 세상은 양자택일적으로 검정색 아니면 흰색 이게 아니고 100 아니면 0이 아니고 100과 0 사이에 50이 있어. 검정과 흰색 사이에 회색이 있어. 이게 일반 원칙이야 라고 말을 했어. 그래 놓고 갑자기 뭐래? 역접의 생략이 탁 나타나. 왜? 지칭어 플러스 부정적 가치 판단이 나왔거든. 어디에 나왔어? 지칭어 그 원칙은, 그 핵심 원칙은 틀렸어요. 그렇잖아. 그럼 지칭어 플러스 부정적 가치 판단이 나왔잖아. 그럼 여기 뭐가 있는 거야? 그러나가 있는 거지. 그럼 저 그러나 찾는 싸움이야 그냥 이 문제는.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나를 주잖아. 그럼 정답률이 한 30% 올라간다고. 여기에 그러나를 주면. 그러니까 이 문제 관역의 한 가운데에 맞은 사람은 뭐야? 선생님 지칭어 플러스 부정적 가치 판단을 통해서 역접을 찾았어요. 이런 사람이 관역의 한 가운데를 맞은 거야. 그럼 다 해결됐어. 봐봐. 우선 야 이게 아니고 이거라 했잖아. 근데 either A or B면 이게 아니고 이거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야? 야 이건 틀렸어. 즉 뭔 말이야? 이게 맞아 이 말이잖아.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게 맞지만 적어도 뭐에 있어서만큼은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만큼은 이게 없었잖아. 근데 이제 나왔잖아. 그럼 우리가 기다리던 이상한 점이 다 해결된 거지. 세 개로 쪼개는 건 틀렸어요. 즉 뭔 말이야? 두 개 해야 돼요. 그러면 A 또는 B라는 우리 예상이 맞은 거야. 그리고 왜 이게 핵심 소전지가 이제 드러났어? 일반 세상은 중간지대가 있어. 근데 지속성의 관점에서 그 분야에서만큼은 중간 없어. 이렇게 되는 거지. 0 아니면 100이야 이렇게 되는 거라고. 됐지? 칠판. 이렇게 풀었어야 돼. 이게 베스트야. 칠판 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역접의 생략을 발견할 기회를 한 번 더 줄 수 있어. 근데 여기서 지가 써놓고도 야 여기서 못 느낄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든 거야. 왜? 이걸 모르면. 그러잖아. 그래서 기회를 한 번 더 줬어. 어디야? 기회를 한 번 더 줬어. 칠판. 복습 잘한 사람 다 느낄 거야. 여기에 글씨체가 기울어져 있어. 기울임체, 즉 이탈릭체를 만나면 이건 뭐하고 똑같다? 인용부호와 똑같다. 인용부호 기출코드 2번에서 배웠어. 인용부호가 나오면 거기는 무조건 세게 읽으세요. 이거라 했잖아. 공식으로. 칠판. 다 배웠어. 칠판 봐. 자 6강 2번에서 배웠지? 자 여기 인용부호, 여기에 인용부호, 여기에 이탈릭체, 기울임체. 자 however를 기준으로 요것만 읽으면 돼. 어른의 뇌는 그지 멈췄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지요. 과거에.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어른의 뇌는 멈춘 게 아니고 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러면 여기서 인용부, 기울임체가 중요하다는 걸 그대로 우리가 연습을 했었다고. 그지? 칠판. 3강의 3번에서도 바이어스 이 단어가 기울어져 있으니까 바로 그냥 답을 골랐던 거지. 우리는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하고. 그지? 칠판. 그럼 여기서 기울어져 있잖아. 이탈릭체다. 그럼 이건 인용부만큼 중요해. 세게 읽으면 되잖아. 그냥 우리는 뭐야? 무조건 중요한 정보만 찾고 있다니까. 중요 정보 했잖아. 그럼 얘는 뭐야? 중요 정보야. 그럼 세게 읽어볼게. 잘 봐봐. 흑백 논리라는 건 일반 세상에는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야. 세상의 일반 원칙은 회색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원칙은 틀렸어. 어디에서는? 지속 가능성에 관해서는. 왜? 지속 가능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뭐야? 흑백 논리로 봐야 될 문제가 있어.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생각해봐. 앞에는 뭐라 해서 없다 했잖아. 여기는 있다 했잖아. 그럼 뭐야? 그러나가 나와야 되잖아. 저절로. 그렇잖아. 칠판. 잘 봐. 그러면 얘가 나왔으니까 세게 읽어볼게. 그러니까 잘 봐봐. 여기도 나는 여기가 이탈릭체니까 해설지에도 이탈릭체로 나올 줄 알았거든? 근데 요 이따가 뭐야? 인용보로 나와 있다고. 왜? 같은 거니까. 됐지? 이탈릭체하고 인용보는 같습니다. 세게 읽으세요. 자, 세게 읽어볼게. 왜? 중요 정보에 대한 시그널이니까. 흑백 논리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아까 뭐라 했어? 우리는 흑백 논리로 봐야 될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극단적인 거 사이에 균형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반대말이 나왔잖아. 따라서 뭐야? 내용이 뒤집어졌어. 따라서 얘 때문에 맞았다가 아니고 얘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 거지. 그러잖아. 이제 알겠지? 이렇게 풀어내야 되는 상태. 근데 이 문제가 왜 어려웠어? 여기에 그러나가 생략됐기 때문에 어려웠던 거지. 이제 알겠지? 그래서
지칭어 플러스 부정적 가치 판단으로 풀었으면 관역의 한가운데, 이걸로 풀었으면 약간 바깥쪽 이렇게 되는 상황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은 찾은 것 같아. 일반 세상의 원칙은 흑백 논리가 아니고 가운데 회색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환경의 지속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세상은 검정색 아니면 흰색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된 거야. 자, 봐. 그러면 이제 한 지문의 주제는 하나니까 이걸로 쭉 흘러갈 건데 그걸 왜 확인할 수 있어? 인디드하고 포 이그샘플이 나왔기 때문에. 아까 했잖아. 얘들이 나온 뭐다? 같은 말을 쉽게 해줄 거다. 이렇게 이해했었던 거니까. 근데 잘 봐봐. 여기서 B가 이렇게 읽은 애들이 있어. 잘 봐. 지금 여기서 인디드가 나왔는데 이걸 활용하지 않고 읽어볼게. 경계, 바운더리가 있어. 근데 그 바운더리가 어떤 바운더리냐면 넘어서는 안 되는, 넘어서면 안 되는 경계가 있대. 그럼 읽은 거 같잖아, 제대로. 근데 이건 읽은 게 아니야. 표피적인 해석을 한 거에 불과하다고. 잘 봐. 경계가 있는데 that 어떤 경계냐면 크로스, 넘어서면 안 되는 경계가 있다. 이렇게 읽는다고, 대부분 애들은. 근데 인디드를 활용하면 어떤 해석이 돼야 돼? 인디드는 앞에 있는 말을 그대로 하는 거잖아. 즉 뭔 말이야? 앞에 뭐라 했어? 일반 세상은 중간에 회색이 있죠? 그러나 지속 가능성은 중간이 없어요. 그냥 검정 아니면 흰색이에요.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럼 이 내용을 이렇게 읽어야 돼. 그럼 여기서 이 말,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가 있다. 이걸 뭐라고 읽어야 돼? 아, 잘 봐봐. 흰색은 착해, 검정색은 나빠. 그럼 흰색이 여기로 가다가 검정색으로 넘어가는 순간 안 되잖아. 왜? 중간지대가 없으니까. 그럼 이걸 뭐라고 읽어야 돼? 중간지대가 없다. 이렇게 읽어야 돼. 중간지대가 없다. 왜? 넘어가면 바로 검정색이 되는 거니까. 회색이 없잖아. 생각해봐. 여기서 뭐야? 여기를 넘어도 흰색이 회색이 되니까 검정이 되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 넘어도 검정이 회색이 되는 거지 흰색이 되는 건 아니잖아. 따라서 이 선 넘어도 되고 이 선 넘어도 되잖아. 근데 이 선은 넘으면 안 되잖아. 왜? 흰색이 검정이 되고 검정이 흰색이 돼버리니까. 그럼 여기서 이 경계,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가 있다. 그 말은 뭔 말이야? 중간지대가 없다. 이렇게 읽어야 된다. 근데 그게 왜 가능해? 인디드가 있으니까 가능하지. 왜? 인디드의 언어적인 약속은 이거니까. 자, 포 이그샘플도 한번 봐볼게. 요 뒤에도 그냥 읽으면 안 돼. 의미 이해가 안 돼. 자, 포 이그샘플이 나왔어. 포 인스턴스가 나왔어. 그럼 뭐야? 앞에 주제, 뒤에 주제 똑같다. 이런 관점으로 읽어야 된다니까. 그럼 읽어볼게. 뭐가 나와야 돼? 잘 봐. 가운데가 있는 거 아니야. 일반 세상은 이게 있지만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없어. 이렇게 읽어야 되잖아. 이렇게 읽어야 되잖아. 칠판. 봐봐. 그러나를 기준으로 앞에 뭐라 했어? 사회는 우리는 생각하는데 뭐라고? A little bit more. 좀 더. 또는 a little bit less. 야, 좀 더 많이 지속하거나 좀 더 적게 지속하는 거. 즉 55 또는 45 이런 게 있지 않겠냐 이 말이야. 근데 결국은 우리는 뭐야? little bit이라는 건 할 수 없어. 어디에서는? 지속성에서는. 즉 지속성은 sustainable 하거나 또는 뭐야? unsustainable 하다고. 0 아니면 100이라는 거지. 이렇게 읽어내야 된다. 뭔지 알겠지? 됐죠? 칠판. 결국은 뭐야? 좋은 출발. 밑줄에서 either A or B를 느껴야 돼. 뭐 때문에? 대시 때문에. 선택지에서는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선택지를 2개로 좁혔어야 돼. 이렇게 출발하는 거야. 그리고 지문에 들어가면 여기서 그러나의 생략을 느꼈어야 돼. 왜? 지칭어 플러스 부정적 가치 판단이니까. 그걸 놓친 사람은 기울임체로라도 버텼어야 된다고. 됐지? 그리고 인디드하고 포 인스턴스는 언어적인 약속이 뭐다? 야, 내가 주제를 쉽게 한 번 더 말해줄게. 이 느낌으로 받아내면 된다고. 됐지? 자, 2번 들어갈게요. 판서는 전혀 안 바뀝니다.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마다 도구가 바뀌면 안 돼. 그럼 너희들이 할 수가 없다니까. 강의를 들을 때 아, 저 사람 잘한다. 이 기준점이 뭐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르쳐줘야 저 사람이 잘하는 거라고. 야, 이 문제는 이렇게 풀고 저 문제는 저렇게 풀고 저 문제는 저렇게 풀고 그럼 너희들이 수능날 할 수가 없다니까. 자, 2번 들어갑니다. 2번은 이제 빠르게 가겠지. 칠판. 자, 마찬가지야. 잘 모르겠으면 그냥 빈칸처럼 풀면 돼. 근데 생각해봐. 그러나가 나왔네? 그러나 뒤에 뭘 가져? 주제를 가지잖아. 그럼 밑줄은 확실히 뭐가 나오는 거야? 주제가 나온다. 이렇게 잡아낼 수 있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이거 빼고 그냥 주제 찾으면 되잖아. 주제 찾고 재진술, 주제 찾고 재진술 이렇게 가면 된다고. 칠판. 자, CCTV 분석해 볼게. 4가지가 보이네. 딱 이걸 보는 순간 CCTV를 봤더니 범인의 특징이 키가 크고 뚱뚱하고 남자고 슬리퍼를 신었고 이 정도 된다니까. 예를 들면 가볼게요. 자, 첫 번째 딱 바라봤어. CCTV를 바라봤어. 첫 번째 뭐야? 첫 번째, 아, 그러나가 보이니까
앞뒤에 대칭성이 있겠네요. 난 저걸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연결사의 관점에서 이렇게 먼저 바라봤어야 돼. 연결사의 관점에서. 두 번째. 지칭어의 관점에서 그 반란 그랬으니까 뭐야? 앞에는 리벨리언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잡았어야 돼. 지칭어 플러스 명사는 반드시 그거에 대한 언급이 앞에 있어야 된다 했으니까. 세 번째. to라는 표현이 나왔구나. 그러면 저 밑줄은 뭐다? 긍정적 가치 판단과 부정적 가치 판단 중에서는 부정적 가치 판단이겠구나. 이렇게 잡아야 돼. 생각해봐. 내가 현섭이한테 봐봐. 자, 항상 내가 긍정으로 말하는지 부정으로 말하는지 집중하라 했잖아. 내가 내 말 들어봐. 야, 이 친구는 솔직해. 그럼 긍정이잖아. 그잖아. 근데 내가 여기서 to를 붙여. 야, 얘는 너무 솔직해. 그럼 약간 이건 뭐야? 부정의 느낌이 살라풀잖아. 그래서 to란 단어가 붙으면 긍정을 부정으로 바꿔버린다고. 이거하고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게 뭐야? 영어에서. 딱 붙는 순간 긍정을 부정으로 바꿔버려. 칠판. 내가 얘한테 야, 현섭이는 영어를 잘해. 그럼 긍정이잖아. 내가 얘한테 야, 현섭이는 영어만 잘해. 그럼 뭐야? 부정이잖아. 따라서 to하고 only를 조심해야 돼. to하고 only가 붙어버리면 부정이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글을 읽을 때 항상 이 사람은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근데 to하고 only는 뭐야? 딱 붙는 순간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바꿔버린다. 이걸 조심하라고. 됐지? 자, 그러면 요 to 때문에 요 밑줄의 내용은 약간 부정적 가치 판단이 들어갔겠구나를 예상을 해야 돼.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하나만 해볼게. 자, 이제 밑줄은 다 봤고, 밑줄에서 3개를 봤고, 자, 선택지에서 하나를 볼 거야. 선택지에서 하나를 볼 건데, 잘 봐. 어차피 이 5개 중에서 하나가 얘하고 비슷하다 했잖아. 내용이. 그러니까 요 내용을 담고 있는 선택지를 고른 거잖아. 따라서 뭐야? 당연히 의미는 비슷할 수밖에 없다니까. 단, B가 맞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돼? 재진수를 건다고 무조건. 무조건 재진수야. 왜? B는 눈으로 푸니까. 나 이 단어 본 적 있어? 그럼 그걸 고른다니까? 따라서 눈으로 보면, 이 선택지는 너무 눈에 익지 않는데 이런 느낌이 나야 된다고. 칠판. 그러면 D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선택지가 2개로 좁혀져. 몇 번 아니면 몇 번이야? 선택지를 바라봐. 몇 번 아니면 몇 번이야? 칠판. 당연히 여기 선택지에는 요 밑줄하고 의미가 똑같은 애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의미상 당연히 뭐야? to라는 부정적인 느낌이 있어야 돼. 그래서 2번인가? 라고 만드는 게 B를 꼬시는 방법이야. 그러면 to하고 to는 똑같잖아. 이렇게 주지 않는다니까. 따라서 뭘 주는 거야? over를 주는 거야. over도 역시 뭐야? to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잖아. 그잖아. 부정적인 가치 판단을 만들어줘 버리는 접두사 역할을 해버릴 수 있다고 여기서. 그잖아. 우리가 오버이트 하잖아. 오버이트. 과식해가지고 토하고 이런 거 이렇게 돼버리는 거니까. 칠판. 그러면 선택지에서 우리는 뭘 느껴? 요 내용을 담고 있는, 즉 to라는 부정적 가치 판단을 담고 있는 선택지가 4번하고 5번의 가능성이 높겠구나. 왜? 2번은 재진술이 안 걸렸으니까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뭔지 알겠지? 이렇게 출발했으면 엄청 분석이 잘 된 거야. 야, 네 범인이 누군지 알아? 내가 CCTV를 봤는데 키가 크고 뚱뚱하고 머리가 길고 슬리퍼를 신었어. 그럼 엄청 중요한 정보를 다 잡고 있는 상태잖아. 그러니까 제발 봐봐. 1교시에 내가 과연 이렇게 풀었는지 해석한 거 아닌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난이도의 변화가 있다라는 건 자기도 모르게 해석의 비중을 엄청 가져가는 문제풀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됐지? 칠판. 갑니다. 자, 이제 뭐야? 범인에 대해서 다 잡았잖아. 즉 중요한 정보를 이미 알니까 뭐야? 금방 끝난다고. 갑니다. 모든 문제가 그냥 이 2개로 끝난다. 밑줄 포함한 문장과 선택지를 분석하고 목표를 잡는다. 이걸로 끝납니다. 칠판. 최대한 현실적으로 풀어볼게. 잘 봐. 자, 그러면 나는 이거에 대한 정보를 찾을 거야. 근데 나의 목표는 항상 주제하고 똑같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낚싯대를 2개 던지는 효과야. 그러니까 내가 목표한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 주제가 나올 수도 있어. 그 2개는 똑같으니까. 뭔지 알겠지? 칠판. 이걸 보는 순간 바로 뭐가 떠올라야 돼? 지난 시간 우리 뭐 배웠어? 토마스 에디슨인가 배웠잖아. 그럼 여기서 갑자기 토마스 에디슨 내가 아는 사람이고 뭐 헨리 이 사람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 이게 아니잖아. 그냥 이걸 보는 순간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 특정 인물을 만난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야. 특정 인물을 만났다는 건 뭐야? 예시 이렇게 되는 거지. 야, 작년에 내 수강생 중에서 김민수라고 있었거든. 예시 이렇게. 왜? 특정 인물이 나왔잖아. 칠판.
자, 기출문제에서 카네먼이 나왔어. 특정 인물이다. 예시 이렇게 되는 거야. 진짜 나 깜짝 놀랐는데. 내 고등학교 동기들 모임이 있거든, 단톡방이. 근데 진짜 이런 애가 있는 거야. 그냥 세월의 풍파를 그냥 정면으로 다 맞았나 봐.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 근데 더 슬픈 건 그 눈이 내가 알던 눈이야. 너무 딱 얘다 이렇게 느낌이 와버리더라고. 깜짝 놀랐네. 진짜로 완전히 날아간 상태. 이 사람도 날아갔잖아. 와, 나 깜짝 놀랐어. 무섭더라고. 이 방에서 나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 깜짝 놀랐어, 진짜. 햇빛 누쏘다. 특정인. 계속 그냥 특정. 주택건설업자. 특정 직업이다. 주피터. 특정 행성이다. 그냥 특정을 만나면 무조건 뭐다? 예시다. 말했잖아. 예시 인용하고 역접대전 안 나올 수가 없다니까? 근데 문제는 이걸 주면 B가 맞아보잖아. 그러니까 뭐야? 안 준다고. 칠판. 점검 한번 할게. 자, 예시가 나오면 4개를 점검해야 돼. 첫 번째 앞에 주제가 있는지, 뒤에 주제가 있는지, 두 개는 동일한지. 이게 1, 2학년 때 나오는 공식이야. 근데 이렇게 내면 뭐가 문제야? B가 맞아버려. 그래서 for example을 생략을 해. 근데 이렇게 하면 뭐가 문제야? A가 틀려버려. A는 맞고 B는 틀려야 되잖아. 그래서 뭐야? A만 알 수 있는, B는 모르고 A만 알 수 있는. for example은 둘 다 알아. 근데 A만 알고 B는 모르는 시그널. 그게 바로 뭐야? 특정성이라는 거지. 뭔지 알겠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인물, 사건, 시대, 장소, 직업, 물건 등 특정한 걸 만나면 바로 예시다. 그럼 어떻게 돼? 앞에 주제, 뒤에 주제 똑같다. 이렇게 가는 거지. 잘 봐. 우리는 밑줄이니까 그냥 뭘 찾고 있는 거야? 내가 목표로 한 내용 또는 주제를 찾는 거야. 두 개는 같은 거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걸려라. 낚싯대를 2개를 던지는 셈이라고. 칠판. 이걸 보는 순간 자, 쭉 읽었어. 얘를 만났어. 그럼 어떻게 돼? 이따 4번에서 뭘 만나? 그냥 포 example을 만나. 왜 그런지도 좀 이따 설명을 해볼게. 칠판. 얘를 만났어. 그럼 어떻게 돼? 논리 순서를 봐봐. 난 주제 찾아갈 거야. 잘 봐. 잘 흐름을 따라와봐. 밑줄은 주제 찾는 거야. 나는 주제 찾을 거야. 특정 인물이네? 특정 인물이면 예시야. 예시면 앞에 주제, 뒤에 주제 똑같아. 난 뭘 찾고 있어? 주제를 찾고 있어. 그럼 뭐야? 앞뒤에 똑같은 것만 찾으면 그게 주제야. 이렇게 되는 거지. 논리 흐름. 됐지? 따라왔지? 칠판. 그럼 이제 나는 뭐만 하면 돼? 쭉 오다가 얘를 탁 만나는 순간 앞뒤에 똑같은 걸 찾겠다. 이라는 목표가 잡힌 거지. 그럼 똑같은 걸 찾아야 돼. 근데 문제는 뭐야? B가 못 찾아야 돼. 그럼 또 뭐야? 또 재진술. 칠판.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를 나타낼 때 다른 건 안 봐. no other. 다른 건 안 봐. 뭐 말고는? 경제적인 거 말고는. 사람한테 너 월급 얼마야? 100만 원요. 9등급. 너 월급 얼마야? 1000만 원요. 너 1등급. 이렇게 한다는 거지. 여기도. 사람의 지위를 판단할 때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경제적인 것만 봐. 다른 걸 안 봐하고 똑같은 게 뭐야? 독점적으로 그것만 봐 이 말이잖아. 따라서 no other하고 exclusive가 똑같은 단어가 돼버린다고. 이해되지? 계속 재진술. 잘 봐. 그럼 우리는 뭐야? 주제를 찾았잖아. 왜? 예시 앞뒤에 똑같으면 주제라 했잖아. 그럼 주제를 찾았잖아. 근데 말했잖아. 주제는 뭐하고 똑같아야 돼? 우리의 목표하고 똑같아야 되잖아. 우리의 목표는 뭐야? 우리의 목표는 4번, 5번에 부정적 가치 판단이 있는 거하고 같아야 된다 했잖아. 그러잖아. 그럼 얘를 4번, 5번의 관점에서 봐봐. 그냥 사람의 지위를 판단할 때 돈 이렇게 보는 거야. 경제상태 이렇게 보는 거야. 그걸? 이게 주제잖아. 예시가 나왔어. 근데 앞뒤에 똑같아. 사람을 볼 때 경제적인 것만 봐. 다른 건 하나도 안 봐. 이게 주제야. 근데 주제는 목표하고 똑같아야 돼. 우리의 목표는 뭐야? 4번, 5번에 있을 거다 했잖아. 그럼 4번, 5번을 이 내용의 관점에서 봐. 뭔 말이야? 경제적인 발전에 의해서 지위가 덮여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지. 과할 정도로. 부정의 의미가 있어야 되니까. 과할 정도로. 아니 당연히 사람을 판단할 때 돈을 갖다 중시할 수도 있지. 근데 뭐야? 너무하다는 거지. 근데 왜 그게 당연히 나와? 투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 느낌이 나와야 되잖아. 됐죠? 근데 이제 질문이 나올 수 있지. 선생님 근데 뭐 지친구가 나올 거라 했잖아요. 더 리벨리언이니까 반란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설명해 볼게. 잘 봐. 엄청 중요해. 따라와. 여기까지 이제 끝났어 거의. 칠판. 자, 디스 엠퍼시스가 나왔어. 잘 봐. 디스 엠퍼시스가 나왔어.
지칭어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어떻게 해라? 그 명사가 앞에 있어야만 된다 했잖아. 그잖아. 내가 봐봐. 현설한테. 야, 니 그 영화 어디서 봤어? 더 무비. 그잖아. 그 영화 어디서 봤어? 이렇게 말하려면 영화에 대한 언급이 앞에 있어야 된다니까. 그럼 이거 와 쌤 저 지난주에 아바타 봤는데 존나 재밌어. 이렇게 돼야지. 그럼 내가 지칭어 플러스 명사를 받아낼 수 있잖아. 그럼 쌤 앞에 엠퍼시스가 없네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멍청하게. 의미로 따라가야지 스펠링으로 따라가면 안 된다니까. 그럼 뭐야? 아까 뭐 했어? 야 경제적인 거 말고 다른 건 안 봐. 독점적으로 경제적인 거만 봐. 그럼 이 말은 뭔 말이야? 경제적인 걸 엄청 강조했다는 뜻이잖아. 그럼 이 노란색이 같은 거라는 거지. 재진술의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럼 봐봐. 아, 이렇게 사람들이 돈만 강조하는 건 왜 그러냐면 이거에 대한 반대에서 반란한 결과라는 거지. 즉, 뭔 말이냐면 옛날에는 펄리티컬의 관점에서 봤어. 예를 들면 야, 너가 아빠 뭐야? 국회의원요. 2등급. 너가 아빠 뭐야? 대통령요. 1등급. 너가 아빠 뭐해? 식당요. 너 빵등급. 뭐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계급을 신분으로 본 거야.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월급으로 보자. 이게 낫지 않겠냐 이거야. 아,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돈이라는 게 결국은 뭐야? 기존에 정치적으로 판단한 거에 대한 반란이었다. 그럼 이제 뭐야? 반란 얘기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게 됐다. 됐죠? 그래서 기존에 뭐 신분 위주의 그런 사회를 바꾸는데 그거에 대한 반발심 때문에 나온 게 뭐야? 경제적인 걸로 사람을 판단한 거야. 근데 이게 너무 지나쳤다는 거지. 됐죠? 자, 이번에서 느껴야 될 건 뭐다? 제발 선택지에서 CCTV처럼 밑줄을 포함한 문장하고 선택지를 갖다 이용해서 최대한 중요 정보에 대한 목표를 잡는다. 됐지? 자, 지문에 들어가면 딱 이걸 보는 순간 뭐다? 특정이면 예시. 예시면 앞에 주제, 뒤에 주제 똑같다. 그냥 기계처럼. 오케이? 이따 4번에서는 포 이그샘플이 나오는데 왜 그런지 설명해 줄게. 칠판 갑니다. 자, 3번 갈게요. 마찬가지야. 그냥 모르겠으면 빈칸처럼 만들어 보면 돼. 자, 우선 CCTV를 관찰하는 거야. 밑줄을 포함한 문장을 먼저 분석해 보자. 여기서 얻은 게 뭐야? 여기서 얻은 거. 자, 다시 한번 말하자면 밑줄은 뭐야? 주제야. 주제라는 건 뭐야? 어떤 소재에 대해서 긍정으로 보냐, 부정으로 보냐 이거잖아. 좀 전에 우리가 부정으로 본다는 걸 알고 들어가니까 편했잖아. 칠판. 여기도 똑같아. 자, closing the loop. 이게 뭔 말인지 아무도 몰라. 세상 누구도 몰라. 신경 쓰지 마. 어차피 주제 찾으면 되잖아. 됐지? 자, 읽어볼게. 야, closing the loop라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그게 얼마나 현실적일까 의구심이 드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얼마나 현실적일까 그 아이디어가 난 좀 의구심이 드네. 자, 그러면 요 밑줄에 있는 closing the loop이라는 건 비현실적이구나 이 말이야. 비현실적이구나. 현실성이 없구나. 비현실적이구나. 즉, 이 사람은 요 밑줄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걸 알고 들어가면 좋은 출발. 밑줄은 주제. 주제는 둘 중에 하나. 근데 여기는 뭐야? 마이너스야. 그럼 난 지문을 읽을 때 주제 찾아야지 이게 아니고 뭐야? 부정적인 주제 찾아야지. 이렇게 하면 훨씬 편할 수 있잖아. 됐지? 자, 우선 밑줄에서 하나 정보를 얻었어. 자, 이번엔 선택지를 바라볼게요. 선택지가 이지선다로 바뀌어야 돼. 다시 한번 항상 선택지를 바라볼 때 기본 시각은 뭐다? 출제자는 B를 틀리게 하기 위해서 정답하고 비슷하게 생긴 매력적인 오답을 만들 거다. 요거까지는 이해됐지? 근데 그걸 뒤집으면 어떻게 돼? 선택지에 그냥 비슷한 애가 있으면 끝난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 새끼 두 명이 비슷한데? 그 말은 하나는 정답이고 하나는 매력적인 오답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걸 갖다 원리로 그냥 공통단어 이렇게 만든 거야. 근데 여기서 B는 뭐라고 느껴? 1번, 5번이라고 느껴. 왜? 패션하고 프로듀스가 1번, 5번에 공통으로 있거든. 누차 말했잖아. 공통단어도 중요한데 생각해봐. 스포츠하고 세팍타크로가 있어. 그럼 뭐가 더 중요해? 세팍타크로가 훨씬 중요해. 왜? 특이하잖아. 특이성이 중요하다고. 아시아하고 태국이 있어. 뭐가 더 중요해? 태국이 더 중요해. 왜? 특이하니까. 공통 단어는 특이성의 관점에서 보면 중요하다고. 칠판. 자, 프로듀스하고 패션은 너무 평범하잖아. 근데 지속성, 재활용 특이하잖아. 그리고 2번, 3번에서 요 두 개가 똑같다는 걸 느껴야지. 왜? 재진술 관점에서. 서스테이너블하고 컨티뉴어스는 뭐다? 계속하다, 지속하다 이런 느낌이니까. 단어 해라고 단어. 단어 안 되면 그냥 거지야. 칠판. 그러면 이 글의 핵심 소재는 지속 가능성 그리고 재활용 이렇게 나올 거야. 명심해야 돼. 지속 가능성은 주로 언제 쓰여? 환경에서 쓰여. 환경. 그러니까 어떤 신기술이 나왔어. 그럼 우리는 항상 어떻게 판단해야 돼?
그 기술이 지속 가능한지를 환경의 관점에서 봐야 돼. 이 기술을 계속 쓰면 환경이 파괴돼. 그 뭐야? 그건 지속 가능하면 안 돼. 왜? 환경이 파괴되니까 이렇게 보는 거라고. 따라서 얘도 환경 관련된 거, 얘도 환경 관련된 거. 이 글은 뭔가 환경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겠다까지 잡았어. 됐지? 잘 봐. 이 지문의 핵심 소재는 지속 가능성과 재활용이라는 거야. 근데 이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밑줄은 주제는 뭐야? 즉 주제이자 밑줄은 뭔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부정적 가치 판단을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까지 와야 돼. 잘 봐. 그럼 여기서도 생각을 해봐. 출제자가 항상 말했잖아. B의 관점에서 B가 선택지를 바라봤을 때 정답은 익숙하지 않은데 이래야 돼. 오답은 익숙한데 이래야 돼. 칠판.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지. 야, 너 지문에서 컨티뉴어스 봤지? 그럼 3번이 익숙하지. 이렇게 꼬시는 거라고. 무조건 재질술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예체능 애들을 수업할 때는 어떻게 해? 걔들은 어차피 이런 거 못 맞추거든. 3등급이 목표거든. 그럼 어떻게 해? 쭉 읽어 눈으로. 그리고 그 단어가 있으면 그어버려. 역설적으로 그렇게 풀 수도 있어. 그래도 3등급 찍은다고. 왜? 어차피 얘들은 풀어도 못 맞추거든. 그래서 예체능 애들 마지막에 2달 특강 이런 거 할 땐 그렇게 푸는 거야. 그래도 3등급은 맞아. 칠판 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3번으로 유혹하고 있다는 거지. 근데 나는 버틸 수 있어. 왜? 오히려 똑같은 단어가 나오면 의심돼. 왜? 항상 재진수를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뭔지 알겠지? 눈으로 똑같은 애가 발견되면 재진술의 관점에서 의심해라. 그냥 이걸 외고 있으면 당연히 재진술 관점에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됐지? 갑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빠지지 않아.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가는 애들은 B야. A는 어떻게 해? 중요 정보에 대한 목표를 잡고 가니까 저렇게 안 걸린다니까? 해볼게. A는 어떻게 가는지. 칠판. A는 봐봐. 여기까지 왔잖아. 아, 이거의 핵심 소재는 둘 중에 하나야. 그럼 2번 아니면 3번이겠네? 자, 그럼 2번은 과연 뭐야? 특징 단어의 관점으로 봐버리는 거지. 특징 단어의 관점에서. 아, 쓰레기 제로, 쓰레기 0%. 이런 얘기로 흘러가면 2번이야. 5번은 어떤 제품을 3번은 뭔가 발명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3번이야. 인벤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되는 거지. 잘 봐. 그럼 범인의 특징을 잘 잡았어. 첫 번째 잡은 특징은 뭐야? 이 글의 밑줄, 즉 주제는 비현실적이다라고 판단하는 부정적 가치 판단이 나와야 된다 이거야. 두 번째, 핵심 소재는 지속 가능성과 재활용에 대한 얘기야. 자, 그러면 요 두 개를 담고 있는 선택지는 2번하고 3번이고 쓰레기 0% 이렇게 봐봐. 이 글의 소재는 지속 가능성과 재활용이야. 근데 이 사람이 이게 소재야. 구체화는 뭐야? 야, 근데 그 소재는 비현실적이야 라고 부정적인 가치 판단을 해.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뭐야? 과연 이걸 비현실적으로 봤나? 이걸 비현실적으로 봤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두 개 중에서 비현실적으로 본 게 뭘까?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고.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제발 객관식을 좀 객관식답게 풀자고. 들어갑니다. 자, 어디서 먼저? 잘 봐. 쭉 읽어볼게. 내가 예상하고 있는 건 이 글의 소재는 지속 가능성과 재활용. 가치 판단은 부정적. 근데 이 부정적인 게 둘 중에 뭘까? 이렇게 가고 있는 상태야. 칠판. 첫 문장을 딱 읽었어. 야, 지속 가능하게 재활용을 하는 건 appealing, 되게 멋진 거지. 라고 했어. 그럼 이걸 보는 순간 뭐라고 느껴야 돼? 이렇게 봐봐. B 같은 애들은 이렇게 읽어놓고 지가 잘 읽었다고 착각한다니까? 선생님, 제가 대박. 아, 이 사람은 지금 첫 문장에서 지속적으로 어떤 물건을 재활용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네라고 읽는다니까. 이게 B야. A는. 선생님, 분명히 저는 목표를 잡았는데 제 목표의 관점에서는 지속 가능성과 재활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봐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건 제 목표와 반대네요. 이렇게 느껴야 돼.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저는 마이너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긴 플러스가 나왔네요. 잘 봐. 내가 남쪽으로 막 가고 있어. 근데 북쪽이라는 표지판이 보이잖아? 그러면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왜? 돌면 되잖아. 즉 역접이 나오면 되잖아. 근데 내가 남쪽을 향해서 막 가고 있는데 동쪽이라는 표지판이 나오잖아? 그럼 난 좆된 거야. 왜? 90도로 꺾을 수 있는 연결사는 세상에 없어. 그럼 이제 나는 뭐야? 꼬여버린 거지.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목표와 반대다. 아무 문제가 없어. 왜? 그러나가 나올 거니까. 이해되지? 그러니까 목표를 갖는 게 그렇게 중요해. 자, 근데 거기다가 뭐까지 나왔어? 크루셜까지 나왔네? 아, 기출코드 2번에서 배웠네? 역접은 뒤에 중요한 정보를 달고 다닙니다. 임포런트나 크루셜이 나오면 거기도 역시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렇게 외우고 있잖아. 그럼 뭐야 나는? 두 개가 나왔잖아. 그럼 존나 강하게 읽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봐봐, 이런 거라니까. 그냥 독해를 가볍게 해. 가볍게 하다가 이게 다야.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모든 사람한테 안착하지 않잖아. 안녕하세요. 길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안착하지 않잖아. 그렇잖아. 근데 가다가 친구를 만났어.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왜 모든 사람을 안착하냐고. 국회의원 될 거야? 아니, 왜 모든 사람을 다 세게 읽어? 형, 제가 센서를, 아니, 생각해봐. 누구의 센서는 어디 있어? 엄마, 아빠, 가족, 친구, 이거밖에 없잖아. 이거 말고는 안착 안 하잖아. 아니, 기출코드하고 유형별풀이 말고는 안착 좀 하지 말라고, 제발. 엄청 간단한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기출코드하고 유형별풀이를 가족이나 친구처럼 자주 보면 되잖아. 그럼 난 너를 위해서 뭘 해줘야 돼? 모든 문제를 기출코드하고 유형별풀이로 자주 보여주면 되잖아. 뭔지 알겠지? 그게 다라고 난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틀려. 왜? 단어를 모르니까. 그럼 단어는 해야지. 숙제는 해와야지. 됐지? 칠판. 그래서 만났어. 두 번이나 만났잖아. 엄청 반갑겠지. 자, 그러나 투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투가 뭐냐면 하이라이트 강조를 해야 돼. 우리가 그 목표로부터 얼마나 멀리 있는지를 잘 봐. B가 해석해볼게. B의 해석이야. 표피적인 해석. 그러나 가주어지, 투, 진주어지, 투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투 이하가 뭐냐면 우리가 그 목표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강조하는 건 중요합니다. 이걸 해석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A는 이렇게 읽질 않아. 왜? 해석을 할 때 반드시 그 목표를 기준으로 읽을 거 아니야. 그럼 이 목표가 뭐야? 이 글의 소재는 지속 가능성과 재활용이었고 나왔잖아. 지속적인 재활용. 그 다음에 비현실적인 걸 찾고 있잖아. 그럼 여기서 이 하우파를 얼마나 멀리라고 읽는 게 아니고 뭐야? 비현실적인지 이렇게 말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 우리는 강조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목표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가 아니고 뭐야? 얼마나 그 목표가 비현실적인지 이렇게 읽어버려야 된다고. 그렇잖아. 우린 그걸 찾고 있으니까. 그렇게 읽어야 돼. 그래야 재진수를 다 버텨낼 수 있다고. 여기다 how realistic 이렇게 주면 안 되지. 그럼 다 느껴볼 거 아니야. 칠판. 자, 그럼 이제 뭐야? 내 예상대로 왔어. 지속 가능성과 재활용 이거 이제 나왔으니까 신경 쓰지 마. 자, 하우파 비현실적인가로 나왔어. 그럼 이제 나는 뭐야? 둘 중에 뭐가 비현실적인가 이것만 읽으면 되잖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만 보고 갈게. 선생님 저 일본에서 배운 게 보여요. 이렇게 돼야 돼. 확실히 문제가 반복되네요. 코드가 반복되네요. 뭐야, 일본에서 뭐 배웠어 아까 우리? 인생은 회색이 있지요. 그게 기본 원칙이지요. 그러나 그 원칙은 틀렸어. 이렇게 했잖아. 지칭어 플러스 부정적 가치 판단이 나오면 역점의 생략. 칠판. 지칭어 부정적 가치 판단. 따라서 뭐야? however가 앞에 생략되면 더 어려웠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잖아. 야, 우리 지속적으로 재활용하는 걸 목표로 하자. 그 목표는 비현실적이에요. 그럼 중간에 그러나가 있어야 된다고. 뭔지 알겠지? 받아낼 수 있어야 돼. 자, 들어갑니다. 그 다음 어디서 먼저 그냥 시각 테스트, 시력 테스트에 불과해. 칠판. 자, although가 나왔어. 기출코드 6번 다 외고 있지. But, however, yes, still, even, so, unfortunately, though, although, even if, even though, despite, in spite of. 그냥 외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뭐야? 언어적인 약속만 따라가면 되잖아. 자, although가 나오면 종속절과 주절의 대칭성을 만들고 주절을 세게 읽으면 된다. 그대로 읽어. 자, 빨간색이 종속절, 초록색이 주절. 요 두 개를 대칭해서 읽으면 되잖아. 칠판 읽어볼게. 자, 목표가 뭐였냐면 완전한 재활용했어. 완전한 재활용. 근데 실질적으로는 73%를 불태워. 즉 12%만 재활용이 된 거야. 잘 봐. 잘 봐. 얘 때문에 여긴 중요한 정보가 있다 했지? 얘가 나오면 뭐야? 얘가 나오면 주제잖아. 얼도가 나오면 무조건 주제라 했잖아. 주제는 목표하고 똑같다 했잖아. 우리의 목표는 뭐야? 과연 비현실적인 게 둘 중에 뭘까 이거잖아. 쓰레기 0%가 비현실적일까? 발명이 비현실적일까? 그럼 여기서 뭐라고 읽어야 돼? 둘 중에 뭐가 비현실적일까? 이렇게 읽어야 된다니까. 그래야만 재진술이 보인다고. 자, 그러면 얼도 때문에 우리는 알아. 왜 기출코드 6번을 왜 쓰니까 얼도가 나오면 대칭성을 통해서 중요 정보를 줄 거야. 즉 주제를 줄 거야. 근데 주제는 목표하고 똑같아. 그럼 여기는 뭐가 나와야 돼? 둘 중에 뭐가 비현실적인지가 나와야 돼. 그런 관점으로 읽어야 돼. 쓰레기 0%가 비현실적일까? 발명이 비현실적일까? 칠판. 자, 완전한 재활용을 목표로 했지만 73%는 불태웁니다. 12%만 재활용이 됩니다. 뭐라고 걸렸어? 쓰레기 0%하고 똑같은 게 뭐야? 100% 재활용이야. 재활용이 100% 되면
쓰레기는 0%가 되잖아. 지금 여기서 불가능한 게 뭐야? 완벽한 재활용. entirely가 뭐야? 100%란 뜻이야. 100%. 그렇잖아. entirely. 완전하게 재활용한다잖아. 근데 완전하게 재활용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12%밖에 안 되잖아. 그럼 이 문장에서 말하는 건 뭐야? 완전한 재활용은 불가능하다 이거잖아. 그럼 불가능이 둘 중에 뭐야? 쓰레기 0%는 불가능하다고. 왜? 100% 재활용이면 쓰레기 0%하고 똑같으니까. 근데 여기서 쓰레기 0%가 없어. 이렇게 읽어본다고 얘기들은. 왜? 목표가 없으니까. 됐죠? 그래서 제발 목표 좀 잡읍시다. 자, 3번에서 복습해야 될 건 뭐다? 제발 선택지하고 자, 밑줄 포함한 문장하고 선택지를 이용해서 목표 잡는 거 이 연습만 하면 엄청 늘어. 엄청. 됐죠? 자, 그 다음에 however, crucial, all done 이미 다 알잖아. 기출코드 2번, 기출코드 2번, 기출코드 4번 다 외고 있는 거잖아. 새로운 게 하나도 없다니까. 말했잖아. 해석이 변하는 거지 중요 정보는 안 변한다고 절대. 자, 4번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칠판. 자, 마찬가지야. 자, 우리는 항상 주제를 찾고 재진술 거는 건데 이 주제라는 거하고 목표는 같아. 주제라는 건 어떤 소재에 대해서 좋게 보냐 나쁘게 보냐. 칠판. 요 밑줄은 주제야. 칠판 볼게요. 만약에 네가 뭐뭐 한다면 자, 인터리스트가 이자란 뜻이 있어. 기억해야 돼. 더 높은 이자를 내야 된대. 아, 밑줄을 하면 이자를 많이 내야 된대. 이건 좋은 게 아니잖아. 지금 뭔 말이야? 나쁜 얘기 이렇게 잡는 거라고 먼저. 밑줄은 부정적인 거야 이렇게 잡아야 돼 먼저 출발할 때. 자, 선택지 바라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B야. 자, 더 넘어서야 돼. 아까 말했잖아. 아까 2번인가에 써있잖아. 밑줄에 2가 있으니까 선택지에 뭐가 있어서 오버가 있었잖아. 맥락이 비슷해야 되니까. 칠판 여기도 똑같아. 여기에 뭐가 있어? in advance가 있잖아. in advance가 있잖아. 미리란 뜻이잖아. 미리. 칠판 제 시간보다 전에 스케줄보다 전에 이거잖아. 따라서 여기서 before하고 ahead가 뭘 나타내? in advance를 나타낸다고. 그러면 칠판 밑줄의 힌트는 뭐야? 이자를 더 낸다니까. 밑줄 하면 이자를 더 낸다. 그럼 밑줄은 뭐야? 나쁜 거야. 자, 선택지는 미리라는 단어가 공통성으로 있네? 따라서 뭐야? 2번 아니면 5번의 가능성을 잡고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잡는 거야. 그럼 또 너무너무 좋은 출발이 돼버린다고. CCTV에 대한 완벽한 분석. 칠판 갑니다. 자, 최대한 현실적으로 풀어볼게. 칠판 어디서 번쩍? 아까 했던 거야. 아까 2번에서 뭐 했어? 특정인이다 이렇게 했잖아. 이번에는 뭐? 포이그제플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포인스턴스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잘 봐봐. 이 문제가 왜 좋아? 출제자는 B를 틀리게 해야 되잖아. 근데 B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 해석을 해보고 해석이 목표니까 해석이 잘 되면 쓱 넘어가고 해석이 안 되면 거기에 머문다 있잖아. 따라서 B는 여기에 머물 가능성이 되게 높아. 왜? 해석이 잘 안 되거든. 근데 여기가 A는 해석이 잘 되냐 잘 안 돼. A도 지식은 비슷하니까. 그러면 A는 여기를 해석이 잘 되냐 안 되냐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로 바라보는 거지. 그러면 내가 목표로 하는 내용이 여기에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냥 지나가는 거지. 왜? 내가 목표로 한 정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봐봐. 여기는 A든 B든 해석이 잘 안 돼. 근데 B는 목표가 해석이니까 해석이 잘 되면 넘어가고 해석이 안 되면 머물잖아. 그럼 B는 여기 있을 거야. A는 중요하냐? 그러면 세게 있고 안 중요하면 넘어갈 거 아니야. 즉 내가 목표라는 중요 정보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여기를 넘어올 수 있다고. 근데 여기까지 왔어. 그럼 끝났잖아. 왜? 예시가 나오면 앞에 주제 뒤에 주제 똑같다고 끝나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누가 여기까지 오냐 싸움이야. 그럼 누가 여기까지 왔어? 여기가 해석이 안 돼도 지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지금. 뭔지 알겠지? 근데 왜 지나갈 수 있어? 아니 내가 목표란 게 아니 생각해봐. 키가 크고 뚱뚱한 남자야. 근데 여긴 전부 다 여자야. 그럼 지나가야지. 갑니다. 끝났잖아. 예시가 나왔어. 그럼 뭐야? 앞에 주제 뒤에 주제 그 밑줄은 주제만 찾으면 되잖아. 칠판. 자, 근데 봐봐. 예시 인용하니 역접 대조인데 최근에 봐봐. 예를 이렇게 들어볼게. 야, 예를 들어서 정시를 준비하는 애한테 내가 이렇게 조언하면 걔가 이렇게 할 거야. 그러나 수시를 준비하는 애한테 내가 이렇게 말하잖아. 그럼 이럴 거야. 그럼 예시 안에 역접 대조가 있는 거잖아. 칠판. 얘도 똑같아. 예시다. 주제를 찾아야지.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 역접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잖아. 그러면 예시 안에 역접을 통해서 얘가 주제를 말해줄 거야. 어떤 주제? 부정적인 주제. 그리고 미리란 단어가 들어가 있는 주제. 이걸 줄 거라고. 그리고 그 내용은 2번하고 5번에 비슷한 내용 중에 하나에 걸릴 거라는 거지. 칠판 갑니다. 야, 우리가 나무를 갖다 키우는데 잎이 열리고 꽃이 피고 심지어 그지 열매가 맺히는데 며칠밖에 안 걸려. 뭐 하면? 인공적으로 열을 가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역접이 나오면 어떻게 해? 대칭성을 만들고 뒤를 세게 읽으라 했잖아. 근데 그렇게 하잖아? 그러면 그 나무는
wither away. 이게 어려운데 밑에 각주에 나왔다고. 시들어 버릴 거야. 자, 우리 어떻게 하겠어? 그러다가 나오면 대칭성을 만들고 뒤를 세게 이끌어 있잖아. 그잖아. 지금 뭔 말이야? 몇 달 걸릴 걸 며칠 만에 나무를 키워보잖아. 인공적으로 비닐하우스에서. 그럼 걔가 뭐야? 금방 시들어 본다고. 그럼 우리가 목표로 하는 뭐야? 마이너스면서 미래의 느낌 있잖아. 그러잖아. 3달 걸려야 되는데 3주 만에 했어. 그럼 미래 예쁜 거잖아. 그럼 뭐야? 2번하고 5번 중에서 이 내용을 찾아. 아, premature. 이건 나쁘지 않잖아. 조숙하다. 근데 여기서 개페이드.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개페이는 뭐야? 월급을 받다, 보상을 받다. 이건 플러스라고. 이쪽으로 갈 수가 없잖아. 따라서 뭐야? 2번 이렇게 되는 거지. 자, 확인. 선생님, 인과연결사가 나왔네요? 인과연결사는 뒤에 중요한 정보를 달고 다닌다 했잖아요. 근데 한 지문의 주제는 하나잖아요. 그럼 여기 뭐가 나와야 돼? 같은 말이 나와야 돼. 나무를 3달 걸려야 되는데 3주 만에 키웠어. 그럼 뭐야? 나쁘다 이거잖아. 그 말로 읽으라고 그냥 여기를. 칠판. 30살에 하면 쉽게 할 수 있는 걸 19살에 하잖아? 나빠요. 같잖아. 몇 달 걸릴 걸 며칠 만에 하면 나빠요. 프리머추어 하니까. 30살에 할 걸 19살에 하면 쓸데없어요. 나빠요. 프리머추어 하니까 이렇게 읽어보면 끝인 거예요. 자, 밑줄 포함한 문장하고 선택지를 이용해서 좋은 출발을 했어. 그래 놓고 지문을 읽는데 예시 연결사, 역접 연결사, 인과 연결사 다 알고 있잖아. 그냥 이게 다잖아 그냥. 봐봐. 우리가 지금 주장, 요지, 그 다음 주제, 제목, 밑줄까지 왔지만 새로운 게 1도 없다니까. 숙제 잘하고 수업 복습 잘하면 끝이야 그냥. 뭔지 알겠지? 계속 증명해 줄 테니까. 자, 이렇게 했어. 다음 달에 EBS 수능 특강이 나올 거 아니야. 어때? 아예 똑같다니까. 그냥 이 판서 그대로 풀려. 그러니까 지금 점검할 건 2개야. 첫 번째, 내가 국영수 공부 방법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가. 2번째, 2월 20일쯤에 수능 특강이 나올 거 아니야. 각 과목별로. 그냥 아무 챕터를 딱 펴서 풀어. 근데 딱 푸는 순간 똑같네 이 느낌이 나야 돼. 그럼 난 겨울방학을 엄청 잘 산 거야. 뭔지 알겠지? 그걸 선생님이 보여주겠다고. 됐지? 고생했습니다.